Buongiorno a tutti.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에는 와인 등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와인 라벨 읽기에서 드러났던 용어 중에서 와인 농장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와인 라벨을 보면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이죠. 루이지 삐라라는 농장의 와인 라벨에서 뭐 등급이 있고요. 데노미나zione di origine controllata e garantita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보면 아지엔다 아그리콜라 그 다음에 루이지 삐라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무슨 단어냐면 농장, 와인 농장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뭐 영어식으로 해서 와이너리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각 지역, 이태리가 워낙 다양한 역사와 지방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태리가 로마 시대 이후로는 통일이 거의 뭐 1870년에 왔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각 지역 단위, 지방 단위별로의 하나의 소국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제 지방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참고로 뭐 미식 투어를 가시거나 이랬을 때 이태리의 음식들은 어떻게 보시면 그 지방색이 그대로 남아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구현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게, 이태리의 음식들은 그 각 지방이 갖고 있는 토착적인 식자재, 그 식자재를 베이스로 한 그런 어떤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롬바르디아 지방은 뭐 롬바르디아, 특히 뭐 롬바르디아 같은 경우는 피에몬테, 아주 그 특징적인 재료들이 많죠. 시칠리아 이런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전에 뭐 한 10년, 20년 전에도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의 경우에도 우리 같으면 전부 이태리 레스토랑, 레스토랑테 이탈리아노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는 피에몬테 레스토랑, 베네토 지방 레스토랑, 시칠리아 지방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세분화돼서 그 레스토랑이 이태리 레스토랑이 정리되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이태리 음식 이 시장이 훨씬 더 지금보다 다양해지면서 아마 오늘 뭐 이태리 레스토랑 가자 했을 때, 야,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오늘 피에몬테 요리 어때? 피에몬테 지방 요리? 오늘은 토스카나 지방 요리 어때? 오늘은 베네토 지방 어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시점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와인 농장을 지칭하는 용어가 뭐 영어식으로 와이너리 땡땡땡 하면 땡땡땡 농장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건데 와인 농장을 지칭하는 이런 용어들이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다양한 용어를 갖고 있다는 게 조금 벌써부터 이태리 와인을 접하는 약간의 복잡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프랑스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프랑스에서는 크게 보면 보르도라는 지역이 있고 부르고뉴라는 지역이 있고 그죠? 부르고뉴, 버건디라고 하고 보르도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도 그 농장을 지칭하는 용어가 각자 용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르도 쪽은 어떤 용어를 많이 쓸까요? 샤또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샤또. 샤또 말 그대로 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샤또를 쓰는 농장들은 어떤 농장이 있을까요? 뭐 샤또 라뚜르 그죠? 샤또 오브리용 이런 샤또를 쓰는 이런 어떤 농장들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의 역사와 그만큼의 가치와 귀족적임과 그 다음에 외관의 화려함과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드러내는 개념의 농장 개념이에요. 반면에 그 반대에 서 있는 게 이제 부르고뉴의 도멘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뭐 도멘 뭐 모르겠어요. 뽕소 뭐 도멘 들라 로마네 꽁띠 뭐 로마네 꽁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농장이니까요. 근데 이런 어떤 농장들은 어떻게 보시면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농장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영세하다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족적인 경영으로 그야말로 자신이 가꿀 수 있는 크기의 어떤 포도밭을 스스로 마치 정원처럼 관리하면서 최상의 와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맨이라는 말이 딱 들어있으면 벌써 이 사람들은 벌써 상당히 겸손하고 포도밭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장인의 어떤 개념의 느낌이 이제 물씬 드러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도맨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샤토에서 느껴지는 화려함과 드러냄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춤, 그 안에 어떤 소탈함, 그 안에 농부적인 어떤 가치 이런 걸 갖다 훨씬 잘 드러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많이 쓰는 게 까브 코페라티브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코페라티브. 까브는 흔히 보면 와인을 저장하는 장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인을 뭐 만드는 장소도 되고요. 그런 와인하고 관련된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오페라티브는 협동이라는 뜻이죠. 협동적인. 그러면 협동적인 와인을 만드는 장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건데요. 어, 프랑스의 보르도나 아니면 뭐 부르고뉴나 그다음에 뭐 샹파니나 이런 고급스러운 산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보면 랑그독 루시옹 지방이라든지 론 지역이라든지 다소 보면 서민적인 와인들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농장들도 많거든요. 다소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좋은 밭이라고 하는 밭보다는 광범위한 면적 이런 거에 의존하는 어떤 지역에서는 각 포도농부들이 어, 농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본을 투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설사 그렇게 한들 그런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의 와인 가격을 받을 수도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같이 뭉쳐서 조그마한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든 다음에 모두가 포도를 갖다가 여기다 가져가서요. 여기서 공동으로 해서 와인을 만들어서 이 와인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각자 이렇게 재분배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이런 농장을 갖다가 바로 협동농장이라고 합니다. 협동농장. 그래서 크게 보면 샤또라는 개념이 있으면 어떤 그런 뭐랄까 럭셔리한 어떤 전통을 드러내고자 하는 느낌의 농장을 지칭할 때 쓰고요. 본인들이 정하는 거니까 도매는 다소 뭐랄까 장인적인 느낌 그리고 소탈한 느낌 농부적인 입장 그리고 까브 코오페라티브라는 단어가 오고 뒤에 고유명사가 오면 이것은 그 지역의 그 농부들이 한데 뭉쳐서 설립한 그런 농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프랑스는 의외로 이런 부분이 이제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이태리로 가면 그에 대비되는 부분에서 어, 일단은 보르도의 샤또에 해당하는 개념의 농장들이 바로 뭐 똑같은 성이라는 단어죠. 카스텔로요. 카스텔로입니다. 카스텔로. 카스텔로 땡땡. 예를 들어서 카스텔로 데이 람폴라. 제가 뭐 좋아하는 농장을 쓰게 되네요. 아니면 카스텔로 브로올리오, 뭐 니포짜노, 카스텔로 아니면 카스텔로를 안 쓰더라도 뭐 안티노리, 프레스코발리 이런 농장은 거의 뭐 카스텔로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 다 토스카나의 농장들이거든요. 사실 실질적인 농장을 샤또로 지칭하는 카스텔로로 지칭하는 그 의미에 더 맞는 거는 오히려 보면 토스카나 농장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야말로 안티노리, 프레스코발리 뭐 이런 안티노리 같이 특히 600년 동안
어떻게 보시면 한 오노, 한 가문이에요. 그냥 안티노리 가문. 어마어마하죠. 600년 동안. 그게 가능했던 거는 토스카나라는 어떤 특정적인 단위의 그런 나라들이 즐비하게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 형태를 유지해오는 대표적인 어떤 지역들이 토스카나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좀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오랜 역사와 가문의 전통 이런 걸 갖다 담고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물론 뭐 토스카나에서 뭐 카스텔로 반피 이런 경우에는 이 농장 자체가 미국 기업이 들어와서 미국의 뭐 가문이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인수해서 반피라는 농장. 그렇지만은 그 규모만 역사는 짧지만 그 규모나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카스텔로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스텔로는 프랑스의 샤토의 그 어떤 대응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애매한 거죠. 프랑스의 도면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도면 하나로 끝나지만 이태리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 거죠. 자, 아지엔다, 그죠? 아지엔다. 저번에 루이지 삐라에서는 아그리콜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젠다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일종의 그 농업적인 공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뭐 관련된 걸 만들고 하는 이런 공간이죠. 그럼 말 그대로 농업적인 공간. 그 다음에 여기서 아젠다 농업적인 공간인데 비니콜라 와인에 관련된 공간이다. 이런 용어도 쓰고요. 아젠다 그냥. 그 다음에 포도밭을 재배한다는 의미까지 집어넣어서 비티 비니콜라 이렇게 쓰는 거죠. 크게 보면 아젠다를 쓰는 거는 아젠다는 용어를 가지고 아젠다 아그리콜라, 아젠다 비니콜라, 아젠다 비티 비니콜라. 엄밀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농장을 의미합니다. 단어 1, 2, 3 아니면 짧게는 아지엔다라고도 쓰고요. 아지엔다. 아지엔다라고 쓰기도 하고 아지엔다 아그리콜라, 아지엔다 비니콜라, 아지엔다 비티 비니콜라. 벌써 네 가지의 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아젠다보다 좀 더 작은 개념의 농장을 표현할 때 까시나라는 표현도 씁니다. 까시나. 까시나. 예를 들어서 약간 그 밭을 가지고 있는 곁에 둔 뭐 가벼운 소규모의 어떤 건물, 농업 건물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허름한 농가 옆에 있는 뭐 어떤 작은 어떤 공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피에몬테의 대부분 이제 소규모 농장들이 아주 뭐 2, 3헥타 단위의 작은 농장들이 이런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농장이 바바레스코라는 와인이에요. 오벨로. 바바레스코 오벨로로 유명한 농장 중에 까시나 모라시노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모라시노. 모르겠어요. 왜 한국에 안 들어와 있는지. 예전에 한번 제가 한국에 들여 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치 있는 농장입니다. 그 오너 역시도 어울리기도 좋아하면서도 또 밝은 가운데 자기의 어떤 지성의 색깔이 뚜렷한 그런 로베르토 비앙코라는 인물인데요. 아주 훌륭한 농장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라는 용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토스카나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가 아까 보시면 아까 기억나시죠? 기억을 잘 안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잘 보이시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밑에 파토리아 데이 바르비 보시죠? 파토리아 데이 바르비. 그러면 파토리아 데이 바르비 이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바르비 농장이 됩니다. 바르비 농장. 왜냐하면 파토리아가 토스카나에서 와인 농장을 지칭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원래는 공장, 원래 의미는 공장이라는 뜻인데요. 토스카나에서는 그 파토리아라는
용어를 농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게 됩니다. fattoria.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런 포지오 디소토, 포지오 디소토 할 때 포지오 디소토 자체가 하나의 그 농장 이름인데요. 포지오 같은 경우에도 농장을 지칭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저거는 소토 농장이라고 하기보단 포지오 디 소토가 그 자체의 하나의 농장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좀 큰 규모의 농장으로서 떼니멘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떼니멘띠 하면 어떤 의미냐면 벌써 규모가 있고 예를 들어서 베네토 지방에서도 농장이 있고 뭐 토스카나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뭐 뿔리아에도 있고 그런 어떤 농장들 좀 다양한 농장들을 가진 집합체로서의 어떤 대표 농장 개념의 이름으로도 쓰고요. 어쨌든 떼니멘티가 나오면 안젤리니, 뭐 안젤리니 농장 그룹 뭐 이런 형태로 농장 그룹 이런 용어가 좀 맞겠네요. 떼니멘티, 떼니멘티. 떼니멘티 하면 일단은 상당히 그 뭐랄까 이름에서도 와인 용어의 그 발음에서도 느껴지듯이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개념의 농장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도 농장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양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와인 다음에 설명하면서 나올 때마다 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제 깐티나 협동농장, 꺄브 코오페라티브에 대한 또 대응하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협동농장. 흔히 보면 그 이태리에서는 깐티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루이지 삐라 말씀드릴 때 그때 와인 라벨에 이렇게 있을 때 위에는 깐티나 삐라라고 쓰고 아래에는 아젠다 아그리콜라 루이지 삐라라고 썼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 이 앞부분에 윗부분에 이 깐티나라는 말을 이때 깐티나는 협동농장의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향수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깐티나 코오페라티브 이거에 까브 코오페라티브 불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깐티나 소치알레 보세요. CI 사회적인 농장 협동농장을 의미합니다. 키알레가 아니죠. C 다음에 E나 I가 오면 치 발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소치알레 그죠? 깐티나 소치알레 또는 말 그대로 깐티나 코오페라티브 여성이니까 띠바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꺄브를 깐티나로 대체하고 코오페라티브를 코오페라티바라고 대체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협동농장이라는 의미거든요. 똑같은 의미고. 근데 이 깐티나라는 근데 1960년대 이전에는 위대한 농장이고 모든 대부분의 농장들이 소규모의 농장이고 관계없이 대다수가 이 깐티나라는 이름을 다 썼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깐티나라는 의미가 이제 이런 협동농장 개념의 느낌으로 가니까 아젠다, 아그리콜라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깐티나라는 말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사람이 와인을 갖다 아주 좋은 와인을 선물 받았다고 오는데 뭐 깐티나, 코오페라티바, 뭐 소치알레 이렇게 되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협동농장 중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와인을 만드는 그런 농장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농장. 물론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좋은 밭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태리에서 최고의 와인인 바롤로, 바바레스코, 특히 바바레스코 지역에서의 협동농장이 유명한데요. 저는 이런 개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협동농장. 여기서도 깐티나 소치알레 바바레스코라고 쓸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썼잖아요. 프로두토리 델 바바레스코 아래 보이시죠? 이 협동농장을 지칭하는 의미거든요. 프로두토리 델 바바레스코. 자, 뭐냐면 프로두토리 델 바르바레스코 그죠? 바바레스코 지역의 생산자들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칸티나 소치알레, 칸티나 코오페라티바라는 용어보다는 이 프로두토리, 아 그래 우리 바바레스코에서 함께 뭉쳐서 하는 생산자다. 이런 개념이 좀 더 좀 와닿고 좀 더 정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와인 농장을 지칭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 매번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태리의 그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렇게 용어 설명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와인에 대한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